양자역에서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은 오직 몸만 있고 마음은 단지 뇌의 정기적 혹은 생화학적 부산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이 뇌 혹은 몸과는 다른 별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연결 같은 문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어떤 마음을 내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뇌의 정기적 혹은 생화학적 반응의 결과로 뇌에서 그 마음에 해당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분자가 생성되고 이것이 전신의 모든 세포에 있는 수용체의 분자와 결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뇌에서 생성된 신경 전달 물질은 표적세포의 수용체라는 분자와는 직접 결합을 하는데 이때 서로 맞는 열쇠와 자물쇠를 열 수 있듯이 서로 화학적 구조가 맞아야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자와 신경전달 물질과 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열쇠, 자물쇠처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열쇠, 자물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자의학에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로 중첩되어 있긴 하지만 별개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자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연결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마음의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차원적 존재인 몸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4차원 이상의 존재인 마음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요? 보험의 양자이론에 의하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는 각각 고유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고 마음 또한 양자 파동입니다. 따라서 마음이라는 파동과 이 몸에 부속된 에너지장이라는 파동은 공명에 의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이 에너지장을 매개로 하여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에너지장을 경유해서 몸과 연결되는데 이것을 도식화하면은 즉 마음은 에너지장을 경유해서 몸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당장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부엌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냉장고 쪽으로 간다고 상상하겠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냉장고 속에 있는 레몬을 하나 집어낸다고 상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을 먹기 좋게 잘게 쓴다고 상상하겠습니다. 이 잘게 썰은 레몬을 하나 자기 입에다가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레몬을 입에 넣었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 마음이 뇌에 전달되고 또 뇌는 침샘에 전달되고 드디어 침샘에서는 침을 분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웃었던 일을 지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웃었던 일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 얼굴의 근육, 웃는 데 필요한 최소 15개의 근육에 전달되고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마음은 DNA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윌리엄 딜러, 칠드레, 그랜레인 등은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이 시험관에 넣어둔 DNA의 이 두 가닥이 풀리게 할 수도 있고 감기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디팍 초프라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험기간 중에는 시험이라는 불안이 면역 반응의 필수적인 인터루킨2라는 화학물질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인터루킨의 생성은 DNA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불안은 DNA와 연결되어 인터루킨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원래 인터루킨2는 DNA의 지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불안에 의해서도 인터루킨2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3단 논법에 의해서 불안이 DNA에 작용하고 DNA에 있는 유전자가 결국 인터루킨2를 억제하기 때문에 불안은 DNA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은 후성 유전체 에피지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에피지네틱스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은 손바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손바닥에 체온 감지기를 부착하고 그다음 명상에 들어가서 손바닥이 따뜻하게 되라고 자기 암시를 주면은 손바닥의 체온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즉 마음은 손바닥과 연결된 것입니다. 또 체면 상태에서 나무 젓가락을 뜨거운 쇠젓가락이라고 암시를 하면서 나무 젓가락을 손바닥에 갖다 대면은 손바닥은 체면에 걸린 사람의 손바닥은 금방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음이 손바닥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정신과 교수 윌리엄스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폭력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고 소변 검사에서 세 종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퍼트 여사는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해당되는 신경물질 뉴로펩타이드가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희망을 가지면 희망물질, 기쁨을 느끼면 기쁨물질, 슬픔을 가지면 슬픔물질, 기대를 하면 기대물질 등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뇌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치료와는 전혀 무관한 가짜약 플라세보를 통증 치료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투여하면 실제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30 내지 심지어는 80%에서 관찰됩니다. 이와 같이 가짜약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뇌에 작용하여 뇌로 하여금 엔돌핀이라는 통증을 없애주는 화학물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뇌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마음은 면역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 의과대학 글레이스는 외로움, 분리감, 이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오래 지속되면 암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면역세포인 자연세례세포 NK셀의 활성이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의과대학생들이 시험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면역세포의 수가 감소한다고 하였고, 치매 환자의 가족 34명을 대상으로 면역세포인 T셀과 자연 살해세포 등을 조사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면역세포와 연결되어 억제작용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체면을 유도한 다음에 사과를 보이면서 복숭아라고 암시를 주고 사과를 체면 걸린 사람의 피부에 갖다 대면 금방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이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번째, 마음은 내분비 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중에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지 않고 성장 호르몬이 억제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보냄으로써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내분비 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무월경, 월경이 없음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여성들이 월경 현상을 귀찮다고 생각하며 월경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내분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마음은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뇌파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마음을 집중하고 뇌파에서 알파파가 나타나라고 마음에 암시를 주면은 실제로 뇌파에서 알파파가 발생합니다. 이때 뇌파에서 알파파가 나타났을 때 전자 모니터 상에서 불이 켜지거나 혹은 부자가 울리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뇌파에서 알파파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치를 바이오 피드백 장치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머리에 감지기를 달고 알파파가 나타나라고 마음을 내면은, 그래서 알파파가 나타나면은 이 알파파를 정복시키고 검출되면은 알파파를 검출되면은 이것을 강도를 높여갖고 그 다음에 출력 오디오로 띵동땡 하거나 빨간불로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든 장치가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면은 마음은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보면은 뇌파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바이오 피드백으로 심장 박동도 조절할 수 있고, 즉 마음으로 심장 박동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으로 체온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으로 근육세포의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으로 식도의 운동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으로 위의 산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장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마음은 암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 스피겔은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말기 유방암 환자 8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 43명은 체명에게는 매주 1시간 자기 체면법 강의와 병행하여 정신요법을 하였고, 나머지 그룹 43명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10년 후에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정신요법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평균 2배나 더 오래 살았고, 더욱 놀라운 일은
정신요법을 받은 그룹 중에서 3명이 완쾌돼서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암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정신과 의사 홀랜드는 많은 암 환자는 암이 발병하기 6 내지 8개월 전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커다란 심리적 충격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다는 마음을 유도하며 죽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죽게 되는 확률이 높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암세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자아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몸 전체의 근육 긴장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손바닥을 목에 갖다 댔을 때 목보다도 손바닥 체온이 낮으면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손바닥이 땀이 많이 나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하고 맥박수가 분당 75회 이상도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숨을 너무 자주 몰아쉬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객관적 스트레스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객관적 스트레스 진단에는 즉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것이 대뇌, 변연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분비 반응, 자율신경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측정하는 방법과 이 자율신경 항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티솔에 의한 스트레스 진단은 혈액을 채취해서 코티솔을 측정할 수도 있고 소변, 머리카락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침의 코티솔을 측정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 침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스마트폰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즉 침 속의 코티솔을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 이와 같이 색깔을 봅니다. 색깔을 일으켜 색깔을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감신경 항진을 이용한 스트레스 진단법에는 심장박동 변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피부 전기 전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장박동 변이 도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편리하게 손가락에 센서를 끼고 3분 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결과를 보면은 스트레스 지수를 여기에 수치가 나타나니까 이것도 참조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교감신경과 방금 그 그래프가 교감신경 활성과 부교감신경 활성을 사분면 그래프로 이제 그린 것인데 만약 그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중앙에 있으면은 가장 정상이죠.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고 지금 이 수치가 여기에 있으면은 교감은 즉 교감과 부교감이 같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여기 있게 되면은 교감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부교감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여기에 측정치가 나타나면은 교감은 증가하고 부교감은 감소했다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에 측정치가 나타나면은 교감과 부교감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심한 스트레스, 여기에 나타나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암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피부 전도력으로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높으면 피부에 땀이 많아지고, 땀이 많아지면은 피부 전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 전도력을 측정하면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공 측정. 만성 스트레스 환자는 동공이 확장되어 있고 동공 반사가 느립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뇌파를 측정해서 스트레스 정상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도 있고, 또 모발 미네랄 검사를 보고도 급성 스트레스냐 만성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GDV, 즉 가스방전 시각화 장치를 이용해서 이 오라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정상, 이것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PIP를 이용해서 이거는 스트레스가 있고 이거는 정상, 즉 정상인에서는 이 오라의 색조가 노랗고 노란색으로 나타나는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이 청색,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EIS라는 진단장치를 이용하면은 이 카테코람이 높고 도파민 증가, 세로토닌 감소, 이런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전도를 측정하여 사람의 감정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낄 때 마음의 파동을 보면 매우 불규칙적인 파동을 보인다고 했고, 반대로 마음이 안정 상태일 때는 이렇게 깨끗한 사인 웨이브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야자키 가케이가 일본 사람 개발한 초심리학적 방법으로 이런 펜듈럼을 쥐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 각자의 집합 의식과 접촉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환자의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다면 펜듈럼이 시계의 왼쪽 방향으로 돌고, 환자의 마음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 시계의 오른쪽으로 돌아라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명령을 내립니다. 펜듈럼이 시계의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환자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